네, 안녕하세요. 주코치입니다. 오늘은 8월 8일 목요일에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세계 최초 3원계 ESS 1조 공급 2차 전지 2주식 계속 사모아 가세요의 이 주식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영상뿐만 아니라 텔레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자, 보시면 무려 9,300명이 들어와 있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장전의 이슈들도 정리해 드리고, 그리고 어떤 주식들을 봐야 하는지 같이 이렇게 투자 공유를 해 드리고 있어요. 자, 보면은 8시 58분, 오늘 장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 한국 BNC였죠. 자, 한국 BNC의 주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은 지금 장중에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자, 4% 까지 올라갔다가 십자 도지 캔들이 나왔죠. 요게 위아래로 흔들어 준 거라서 상승 확률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요것은 계속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고,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은 9시 7분에 PCL 말씀드렸죠. PCL을 지금 진단키트 쪽에 힘이 세다라고 하면서 공유해 드렸습니다. 자, PCL이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상한가가 나왔죠. 야, 요건 아주 시원하게 올라가 버렸고요. 이제 대응하신 분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KM도 말씀드렸어요. 이 마스크 종목들로 수급이 빠르게 전파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공유해 드렸고, 이때가 9시 17분입니다. 그쵸? KM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요것도 상한가까지 터치가 딱 되는 모습이 나왔죠.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바이넥스도 공유를 해 드렸는데, 바이넥스가 이게 음봉이 떴는데요. 지금 보면은 2.3%고 말씀드렸을 때 1.6%인데, 이게 요 위자리를 계속 터치를 해 주고 있어요. 아주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계속 홀딩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드렸을 때 9시 50분의 자리는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요 자리에서 말씀드렸고, 이후에 주가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계속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이프로젠도 공유해 드렸고요. 에이프로젠도 주가가 11시 31분에 가장 높은 가격을 만들어 줬고, 장중에 무려 13%까지나 올라갔어요. 요것도 뒤에 있는 매물대 계속 터치를 해 줬기 때문에 한 번 더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뿐만 아니라 장 초반에 어떤 종목들을 주목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기 들어오시면은 도움을 많이 받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입장하는 방법을 영상 끝에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끝까지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나스닥의 하락 속도가 정말로 빠릅니다. 트럼프 이 암살 사건 이후로 트럼프 재선 확률이 올라가면서 테크주들은 좀 공포감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미국의 테크주들이 실적 발표를 줄줄이 하면서 AI 투자 대비해서 아웃풋은 별로 안 나오는구나 라는 판단도 나왔고, AI 버블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연이어서 지금 지수가 하락하고 있죠. 연초로 돌아가고, 나스닥이 1년에 9%밖에 안 올랐어요. 그만큼 최근에 떨어졌었던 이 하락폭은 굉장히 컸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 현금과 기대감은 어디로 갈 것이냐? 루리가 예측을 해봤을 때 이 돈이 은행으로 들어갈까요? 절대 아니죠. 한 번 주식쟁이면 주식쟁이지 절대 은행으로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현금들이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 디램 쪽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사실상 반도체와 양대 산맥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2차 전지 쪽에 상당히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선 전기차의 캐즘존이라 그러죠. 잘 안 팔리는 시기, 수요가 둔화가 되면서 공급 조절에 나섰어요. 테크 기업들이. 그래서 사실상 안 돌아가는 공장도 있고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면서 적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2차 전지 기업들이 선택을 한 것은 그래도 이 2차 전지를 만들려고 만들었으니까 뭘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쵸? ESS 쪽에 생산 비중을 많이 늘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쵸? 미국 시장이 선택을 한 게 지금 배터리 저장 장치를 늘리는 거기 때문이에요. 우선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을 해야 되니까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죠. 친환경 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려면은 이게 바로 또 방출이 돼요. 그래서 방출하기 전에 에너지를 모아놔야 돼서 배터리 스토리지의 비중을 늘리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발표를 한 이제 신간 에너지 보고서입니다. 자, 미국에서 새로 투자하는 에너지의 비중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에 대한 그래프인데, 보시면 24년도에 솔라가 58%, 그리고 배터리 스토리지 이 저장 장치가 23%란 말이죠. 거의 두 개가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게 이게 언제입니까? 12월이죠. 12월에 태양광과 에너지 저장 장치의 비중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1월이라든지 2월이라든지 내년 연초에도 우리가 이런 비중들을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미국 배터리 용량의 경우 지난해 6.4기가와트의 새로운 전기 배터리 저장 용량이 전력망에 추가가 되었다. 그러니까 23년도에 ESS가 전력망에 새로 추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연간 70% 증가한 수치다. 22년 대비해서 70% 증가했다라는 거고 24년에는 거의 2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예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140%다 라고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를 늘린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국의 배터리는 안 쓸 거 아닙니까? 그쵸? 비중을 줄이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배터리 기업들이 이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우선은 배터리 저장 장치에 또 하나의 이 호재가 오늘 떴는데 어떤 거냐면 텔레그램에서 공유해드렸어요. 이것을 리튬의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무려 4개월 만에 줄곧 하락하고 있었던 이 리튬의 가격이 이렇게 뿅 하고 올라왔어요. 굉장히 귀엽게 올라왔는데 중요한 것은 올라간 수치가 아니라 얼만큼 올랐냐가 아니라 지금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빠지기만 했었던 리튬이 올라가기 시작한 이유,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것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미국이 얼마 전에 중국의 제품들에 엄청난 관세를 부과시켰죠. 의료기기 제품이라든지 그리고 태양광 배터리라든지 태양광 전지라든지 그리고 전기차는 무려 100%의 관세를 먹였지 않습니까? 근데 요 부분을 보면은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외에 모든 배터리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7.5%에서 25%로 올랐어요. 두 개가. 우선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올해에 적용이 되는 수치고요. 그리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외의 모든 배터리는 26년도부터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ESS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쵸? 당연히 미국에 공급을 하기로 한 남아있는 물량들만 주고 추가적인 공급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공급 조절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공급 조절에 나선다라는 얘기는 리튬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배터리가 물량이 적어지는 거니까 개당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리튬의 가격도 따라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간단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혜를 받는 것이 또 우리나라의 이제 배터리 판매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락의 흐름이 꺾였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시사점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2030년까지 중국의 배터리 생산 능력은 지금보다 3%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한다라고 하죠. 자, 25년, 26년부터 본격적으로 배터리의 시대가 개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24년보다 23년에 나오는 배터리량이 적다라는 거죠. 그만큼 공급 조절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 자, 우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양극재 판매량이 상당히 증가했어요.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는 85%가 증가했습니다. 우선 EV 쪽에서는 좀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EV는 약세가 나왔지만은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서는 굉장히 강세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삼성 SDI도 그렇죠. 요것도 EV 쪽에 전기차 배터리 쪽에는 좀 감소가 나왔는데 ESS 쪽은 실적이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최대 전력 기업인 넥스트라 에너지에 1조 원 규모의 ESS를 공급을 하기 위한 장기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세요. 이게 중국에 대한 견제가 시작이 되니까 바로 우리나라 쪽으로 공급 계약이 튀어버리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수주 계약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리고 특히나 앞으로의 ESS 시장에 삼성 SDI라든지 국내 배터리 3사가 상당히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선 우리나라는 어떤 배터리가 셉니까? 그렇죠. 삼원계가 세요. 중국은 LFP가 압도적으로 셉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은 우선은 삼원계는 고출력이고 LFP는 출력이 별로 안 세요. 하지만 가격이 싸죠. 상용화가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 삼용계 ESS가 시장에서 먹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은 고출력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이죠. 왜입니까? 데이터 센터의 반도체가 완전히 격변했죠. AI 반도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전력 공급이 엄청나게 소비가 많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에너지의 저장을 더 빠르게 더 많이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중동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요즘에 데이터 센터를 늘려고 하는 그런 국가들의
우리나라의 3원계 ESS 제품들이 정말로 잘 팔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우선 뭐 미국 시장을 선점한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이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 2030년까지 미국의 AI 전력 수요는 81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 이번에 엔비디아가 만든 요 GB200 있죠. 요게 기존 AI 출력 대비해서 거의 20배, 30배 더 나온다라고 해요. AI 처리 속도가. 그러니까 이게 전역에 깔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 24년도 올해는 8테라와트의 AI 훈련과 AI 추론을 한다면 2030년에는 몇 배가 커지는 겁니까? 거의 80배죠. 80배가 커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최소 2배, 3배의 수준의 전력 인프라를 갖춰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장이 되어야 하는 에너지는 어마무시하고 고출력이어야 하고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가 수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다. 우선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ESS 점유율이 엄청 났었어요. 7년 전만 해도 70%의 이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중국한테 다 뺏겼죠. 그래서 아픈 손가락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하나 둘씩 가지고 오는 기세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 보시는 게 글로벌 ESS 점유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선은 2018년도쯤에는 요 테슬라랑 LG가 거의 LG엔솔이 거의 맞먹었어요. 절반을 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이후부터 LG엔솔이 초록색입니다. 보시면 엄청나게 줄어들죠. 기하급수적으로 쫙 줄어들어 버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때부터 전기차에 대한 전망이 나옵니다. IPCC에서 기후보고서를 내면서 지금 우리 아리백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때 친환경적인 사업을 엄청 많이 진행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LG 엔솔도 ESS보다는 우선은 야, 이거 전기차가 대박이다 라고 하면서 이 생산 라인을 싹 다 이쪽에 좀 투자하는 그런 방향성을 갖췄지만 22년도에 크게 타격을 입었죠. 이때부터 리튬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그래서 지금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고 다시 이 전기차 생산 라인을 ESS 쪽으로 많이 돌리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전에 이렇게 시장을 점유했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 노하우가 갖춘 상태에서 스타트하는 거라 상당히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미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LG엔솔이 하나 큐셀에 지금 역대 최대 규모의 ESS를 공급을 하기로 했고요. 하나 큐셀도 이전에 미국 시장 점유율 1위였는데 중국에 조금 많이 뺏겼죠. 다시 가지고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빌 게이츠가 투자한 이 ESS 테크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도 슬슬 공장을 증설하고 배터리 생산량도 3배 정도 확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또 오늘 뜬 기사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가가 반영이 될 수 있는 게 이 ESS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주식 투자를 할 때 걸리는 게 또 하나가 있죠. 요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5차 중동 전쟁. 과연 이란과 이스라엘이 싸울 것인가? 이런 걱정이 있을 텐데 이번에 새로 취임이 된 이 마수드 페제시키안이라는 신임 대통령은 별로 싸우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을 자제하자라고 계속 외치고 있는 중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전쟁이 훨씬 더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이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우리가 이 틈을 타서 ESS 종목을 좀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2차 전지 지금 대박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 가지를 준비를 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사모아가야 하는 종목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우선은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기존 구독자분들도 많이 계실 테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떤 종목들을 말씀을 드려 왔었는지 잠깐만 몇 가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8월 7일 수요일에 말씀드렸었던 종목이 워트가 있었죠. 워트가 있었는데 보시면 8월 8일 목요일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오고 있고요. 급락 구간을 계속해서 소화해주면서 올라가려고 할 거예요. 이 자리가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이는 자리라서 계속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우스도 말씀드렸고요. 제우스가 요것도 잘 가고 있죠. 오늘 7%까지 올라가면서 이게 보시면 여기가 지지선이에요. 근데 요 구간을 윗꼬리가 터치했는데
윗꼬리가 안 나왔죠, 길게. 예, 종가까지 소화를 해줬어요. 이게 추가적인 상승을 의미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테크윙 같은 경우는 갭이 떨어지면서 시작했죠. 요거는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주 바닥이라서 좋은 흐름이고요. 마이너스 5%로 갭 하락 시작해서 계속 이 바닥을 지지해 주면서 올려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HBM 관련된 이 장비를 3분기에 발표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미리미리 바닥에서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8월 6일 같은 경우는 화요일에 이 스페코를 말씀드려 놨었어요. 그래서 스페코가 주가가 상당히 올라왔죠. 8월 6일에 말씀드리자마자 상한가가 나왔어요. 이게 아침 방송이라서 새벽 6시에 업로드가 됩니다. 9시에 장 시작하자마자 8월 6일에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거죠, 저희가. 이후에 수요일에 8월 7일에 11% 한 번 더 올라왔고, 그리고 이렇게 목요일에 조정이 나왔는데 이 저항가 찍었죠. 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8월 5일에 월요일에는 지수가 정말로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때 YC를 말씀을 드려놨었고요. YC가 8월 5일 저녁에 영상 찍었고 요 종가 때 말씀드린 거고 다음 날에 대응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은 이 수요일에 16%갭 띄운 것을 다 드실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미리미리 어떤 종목들을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도 좋다. 자, 지금 자리도 좋아요. 이 부분 꼭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8월 5일 월요일 아침에는 요 넷마블을 말씀을 좀 드려놨었어요. 그래서 넷마블이 오늘 텔레그램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죠. 올라갔고 시간 외에서도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게임 종목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분기에 신작들도 많이 나오고 1분기에 실적 개선도 어느 정도 잘 됐기 때문에 이게 AI 버블이 사실 컨텐츠가 없어서 나오는 거라 게임주의 기대감이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아주 좋죠, 흐름이. 얘는 계속 봐야 되는 종목이다. 자, 그리고 8월 4일 일요일에 말씀드렸었던 종목 중 하나는 SD 바이오 센서가 있었죠. SD 바이오 센서가 잘 가고 있죠. 우선 1차로는 11,500원 보세요라고 했는데 11,500원에서 윗골이 한번 나왔고 보시면은 8월 8일 목요일에 12,800원까지 한번 더 올라왔죠. 제가 최종 저항가를 딱 이 12,600원으로 드렸습니다. 12,600원의 자리가 여기죠. 요것도 여기서 가슴팍에서 한번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가슴팍에서 한번 매도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렸었던 녀석이다. 이때 보면은 진단키트 종목들을 좋은 거를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 수젠텍도 말씀드렸고 수젠텍이 8월 4일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8월 4일 이후에 여기 5일, 6일, 7일, 8일 엄청나게 가고 있죠. 만 원을 뚫었어요. 17% 나왔고 오늘만 하더라도 그렇죠? 아주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 자, 그리고 엑세스 바이오도 같이 말씀드렸어요. 엑세스 바이오가 얘도 급등했죠. 8월 7일에 상한가 나왔고 그리고 8월 8일에는 14% 상승이 나오면서 이것도 아주 시원하게 올라왔습니다. 제 영상 보신 분들께서는 분할로 대응했다면 충분히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8월 2일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엘컴텍을 말씀을 드렸었고 엘컴텍이 금요일에 말씀드리자마자 이게 월요일에 바로 싸졌죠. 월요일에 16% 싸주는 모습이 나왔다. 지금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달에 진매트릭스도 같이 말씀드렸어요. 진매트릭스 요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연상 나왔죠. 야, 아주 시원하게 갔다. 말씀드렸을 때의 자리는 요 자리였고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아주 급등했죠. 2연상. 요거 잡으신 분들 정말로 잭팟이죠.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8월 1일에 저번 주 목요일까지 가자면은 PCL을 말씀드렸었어요. PCL이 이제 목요일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요 자리에서 말씀드렸고요. 1,100원대. 지금 1,900원 됐죠? 오늘 상한가 나왔죠. 야, 아주 시원하게 올라가 버렸다. 보시면은 자리가 아주 좋았어요. 제가 이 자리를 유심히 본 이유가 뭐냐면 계속 매집봉이 나왔었고 그리고 거래량이 완전히 죽었는데도 주가가 크게 안 빠졌었어요. 완전히 반비례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상승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때 국제약품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국제약품. 요것도 시원하게 올라갔죠. 말씀드리는 종목들마다 아주 시원한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7월 31일까지 가면은 랩지를 말씀드려 놨었어요. 랩지도 잘 가고 있죠.
31일에 자리가 여기였어요. 여기 2,500원 수준이었는데 지금 뭐 4,000원 넘게까지 올라와 버리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7월 30일에는 녹십자 말씀드렸었어요. 녹십자가 7월 30일에 자리가 이제 여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고 12만 원에서 지금 한 15만 원까지 올라왔죠. 얘는 계속 갈 것으로 봐요. 얘는 좀 꾸준히 보셔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엑셀 세라퓨틱스도 이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반등이 좀 크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진원생명과학도 이때 말씀드렸어요. 진원생명도 7월 30일 이후에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7월 30일이 여기입니다. 여기 이 장대 한번 나오자마자 말씀드렸고 이후에 엄청나게 급등이 나오고 있다. 거의 뭐 3,9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2,700원에서. 뭐 하지만 모든 종목이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저도 100% 맞출 수는 없는데, 그래서 매번 제시를 해드리는 게 분할로 한번 대응해보자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시장의 재료에 따라서 또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요즘같이 이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도움을 많이 받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종목들을 빠르게 사야 하고 빠르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잘 말씀드리고 있어서, 제 영상 만약에 지금 알고리즘을 타고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도움을 받아 가셔라 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바죠. 우선은 제가 이걸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뭐냐면 시초가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수 있냐 없냐, 요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면 투자라는 게 9시에 땡 하면 거래량이 가장 많이 몰리죠. 그러니까 단기 급등 종목이 이때 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히 단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에 꼭 매매를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지긋하게 보유하는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실 시초가 매매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가, 감사하게도 영상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한정해서라도 투자 성격에 맞는 종목을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고, 당연히 신청하시는 분들 한정해서는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우선 저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식으로 인정을 한 전문 자문 인력이고요. 펀드 투자 그리고 증권 투자, 파생 상품까지 자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훨씬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피부로 또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9시 시초가에 매매할 수 있으면은 숫자 1번을 1688-1386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초가 매매할 수 없다 라고 하시면은 1688-1386으로 2번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두시면 저희 참투자 자문에서 가장 좋은 종목을 하나 골라가지고 무료로 전송해드릴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 한정해서는 우리 구독 눌러주신 감사한 구독자분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좋은 종목을,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구애받지 않는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신청을 해보시면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냈는데 답변이 없다면 문자가 한 번에 와서 또 스팸 처리가 되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번호로 다시 한번, 문자가 안 올 때는 다른 번호로 다시 한번 보내보시고, 이때는 제시도라고 1688-1386번으로 보내두시면 시장에 맞는 아주 긍정적인 종목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성격에 맞는 종목을 드릴 거예요. 단타하시는 분들은 또 시초가에 매매할 때 유리한 종목을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장기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2번이라고 메시지 보내두시면 지긋하게 투자하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신청을 해보시면서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자, 세 가지를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대장주는 삼성 SDI고요. 자, 뭐 당연히 대장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국내 배터리 3사 중에서도 지금 가장 빠르게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현재가는 30만 3천 원이고요. 저항가는 37만 5천 원입니다. 자, 저는 삼성 SDI는 캐즘이 뭐 어때서요? 자, 수요와 상관없이 지금 유럽에 추가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요. 공장을 새로 지을 예정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지금 기회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 캐즘존이 투자할 때 리튬 가격도 많이 싸졌고 그리고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공장의 신설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25년, 26년부터 배터리의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우선은 전망을 했거든요.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본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저도. 자, 우선은 올해 상반기에 벌써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공격적인 투자가 벌써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는 지난해 말 기준 100기가와트 수준이었던 글로벌 생산 능력을 26년에는 200기가와트로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언제입니까? 중국의 ESS 배터리의 관세가 25%로 올라가는 때죠. 이 시기에 맞춘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 상당히 수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 SDI의 차트를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삼성 SDI고요. 주가는 최근에 절망적이죠. 쭉 빠지는 흐름이 나왔고요. 지지선이라는 지지선은 다 깨면서 하락해버리고 있는 안 좋은 차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빠지고 있죠. 쭉 빠지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빠질 만큼 다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공포감이 또 많이 생기면서 2차 전지에 대한 매수가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점도 이번에 매도 비중을 한번 살펴보면은 거의 20만 가까이 나왔어요. 매도가 20만이 나왔고 매수가 95만 2배 수준으로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런데 마이너스 4%로 이 바닥을 버텼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매도의 이 힘은 끝이 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 절대적으로 비싼 가격으로 가지고 오고 있으니까 주가가 이렇게 형성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우선은 실적 수준을 보면은 지금 딱 적기라고 봐요. 보면은 22년도에는 전망이 굉장히 좋았죠. 실적도 잘 나왔고 왜냐하면 이때 리튬의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나 매출이나 당기순이익이나 잘 나왔었는데 이후에 리튬의 가격이 7분의 1 토막, 8분의 1 토막 나버리니까 그만큼 손해도 큰 거죠. 삼성 SDI도. 그래서 보면은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 보시면 내년부터 어떻습니까? 상당히 회복을 많이 해줘요. 영업이익도 거의 2조 수준으로 나오고 당기순이익도 요것도 거의 2조죠. 매출은 23조 수준으로 나온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수치가 아닌가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후년에는 더 좋죠. 영업이익이 2조 8천 지금 대비해서 2.8배가 늘어나고요. 매출도 28조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구간이죠. 여기는 당기순이익. 이게 실적 부분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회복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적으로 증설하거나 신설하거나 하는 부분도 봐야겠죠. 이게 실적 컨센서스로 더 붙여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닥에서 잡기에 너무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요 구간이 깨지면서 좀 연속적으로 빠졌었어요. 여기가 지지선이죠. 사실상 주가가 위에 있는 매물대에 막히면서 여기 박스권이 바닥에서 형성되다가 이렇게 돌파가 나왔죠. 쭉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여기를 소화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이 앞에 있는 여기를 소화하는 모습과 위에 있는 자리를 소화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잠깐 떨어진다고 이거는 이제 패닉세 하지 않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봐요. 그만큼 ESS 시장에 대한 이 기대감이 상당히 지금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담아두는 게 좋지 않나. 이미 실적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짧게 봤고요. 자, 저한가는 37만 5천 원입니다. 37만 5천 원의 자리는 여기 위에 있는 자리 여기에서는 꽤나 막힐 수 있어요. 위에 지지선 그리고 여기도 음봉이 강하죠. 저기 최종으로 보시고 1차는 아까 찍어드렸었던 요 35만 원을 1차로 지키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삼성 SDI 봤고요. 두 번째는 서진 시스템입니다. 요것도 아주 좋은 종목인데 현재가는 26,000원이고요. 저 한가는 32,000원입니다. 자, 우선은 ESS 사업 부분의 매출이 3년 만에 2배가 올라갔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자, 그리고 이번에 684억 규모의 에너지 저장 장치의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플루언스 에너지 향의 공급 계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플루언스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테슬라랑 견줄 정도로 올라오고 있는 ESS 기업이에요. 이번에 수주 잔고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서진 시스템의 ESS 기술이겠죠. 자, 그리고 서진 시스템은 전기차용 초대형 다이캐스팅 시장을 진입했고요. 글로벌 자동차 회사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의 전기차가 관세가 많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 차체를 만드는 공법조차도 중국 기업이 잘 나서지 못하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 차체를 잘 만드는 공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있으면은 수주 가능성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서진 시스템이 바로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서진 시스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봉이고요. 우선은 오늘 10% 상승했어요. 10.8% 올라오면서 이전에 있는 급락을 빠르게 터치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 자리가 어디냐면은 요것도 지지선을 깨주면서 하락했었던 자리예요. 굉장히 바대 낙폭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자리라는 거죠. 매도가 강하겠죠. 근데 터치를 했는데 윗꼬리가 짧아요. 그러니까 매수가 훨씬 더 힘이 강한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지금 여기에서의 주가 상승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번에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를 조금 했지만은 기관에서 매수를 정말로 공격적으로 진행을 했고, 최근에 이 기타 법인에서 쉬지 않고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가 모르는 공급 계약이 이뤄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미국 시장이 ESS 투자를 엄청나게 가파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연이어서 연달아서 수주 계약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서진 시스템의 5분봉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오늘 장 초반부터 힘을 쫙 주면서 거래량이 정말로 많이 나왔어요. 요 하늘색 선을 터치하면서 거래량이 많이 나왔죠. 요 구간이 매도가 강한 선입니다. 피봇 2차 저항선이라고 해가지고 당일에 매도가 강한 선을 체크를 해주는 건데, 요 자리가 갭이 떨어지면서 쭉 빠졌죠. 그리고 한 번도 터치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매도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자리를 터치하면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그리고는 바로 돌파시켜줬고 종가 때까지 꾸준히 상승 추세를 유지시켜줬습니다. 이 흐름 자체가 아주 좋죠. 소화를 빠르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급락이 강하면은 이제 소화하는 속도도 빠르게 들어오면서 상승 추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다. 매도가 셀 때 소화가 빠르면 상승 추세도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자리죠. 짧게 봤습니다. 서진 시스템 말씀드렸습니다. 32,000원의 저항가를 제시해 드리겠고요. 32,000원의 자리가 여기 위에 있는 매물대는 좀 강하기 때문에 저기는 최종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짧게 보실 분들께서는 여기 앞에 있는 29,600원에서는 1차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한중 NCS고요. 자, 현재가는 44,850원이고 저항가는 55,500원입니다. 자, 우선은 이 종목은 에너지 저장 장치용 순행식 냉각 시스템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삼성 SDI의 ESS 제품의 이름이죠. SBB. 이 SBB에 이제 탑재가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시장 진출할 때마다 한중 NCS의 물량은 늘어난다, 매출은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유럽에 또 신설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유럽에 공장을 신설할 때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이 열폭주가 난리죠. 전기차에서 불이 나면은 이게 옆으로 붙어가지고 화재가 엄청 크게 나고 있어요. 지금 배터리 자체가, 전기차 배터리가, 그래서 화재 때문에 또 안 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을 진압해주는 기술이 있는, 냉각 기술이 있는 한중 NCS의 관련 수급도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슈를 타고 있다라는 거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중 NCS의 일봉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요것도 급락 소화가 굉장히 빨라요. 계속 튀어오르는 자리를 체크해 보면은 여기 121선 초록색 선을 계속해서 받치고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이 자리가 갭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막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여기에서 정말로 터치를 많이 해줬어요. 라는 것은 이미 이 자리는 약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터치하면서도 윗꼬리가 크게 나오지 않고 종가가 잘 버텨줬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의 돌파 확률은 굉장히 높은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다음에 있는 매물대에 이제 막히면서 올라가겠죠. 이게 갭 상승 이후에 이런 식으로 맞으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봉을 보시면 확실히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보시면 거래량이 쭉 줄어드는 흐름인데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저점은 올려주고 있죠. 라는 게 이전에 있는 이런 하락의 흐름이 계속해서 소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매수의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어도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이죠. 그쵸? 그러니까 요런 흐름들을 잘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아까 이 PC를 추천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공유해 드렸을 때 이게 거래량이 줄어들었을 때 주가가 안 빠졌단 말입니다.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매도의 물량이 작아지니까 '여기에서 매도가 털렸구나.'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가가 올려져 버리죠. 여기를 보면은 또 여기도 이제 거래량이 많이 줄었는데 주가가 안 빠지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도가 없으니까 이런 구도가 양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또 상승이 크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한중 NCS에서도 주봉으로 봤을 때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매도가 좀 많이 나왔어요. 48%의 매수 비율이기 때문에 매수가 한 1.8% 근데 주가는 5%가 올랐습니다. 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도 이 매력이 있는 자리다. 매수가 훨씬 더 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중 NCS의 5분봉입니다. 자,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저항선에 막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1시쯤에도 급등했고요. 거래량이 나오면서. 하지만 저항선에서 막히고 결국에는 좀 빠지는 흐름이 나왔죠. 근데 보면은 계속해서 거래량을 죽이면서 우상향을 유지시켜 줬고 계속 이평선이랑 물리면서 주가가 유지되고 있어요. 거래량이 많이 죽었는데도. 그래서 이런 흐름이 상승을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윗꼬리가 또 매도가 강한 구간이다 보니까 연속적인 터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짧게 봤습니다. 한중 NCS까지. 저 한가는 55,500원입니다. 자, 55,500원의 자리는 이제 요 자리에서는 막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는 최고점 자리 여기 조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짧게 보실 분들께서는 앞에 있는 53,000 구간에서는 1차로 파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중 NCS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2차 전지 오랜만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흐름이 좋아요. 요 삼성 SDI, 서진 시스템, 한중 NCS 굉장히 바닥을 만들어준 타이밍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 AI에 대한 의심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 다음 먹거리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찾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코로나 종목들이 꽤나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코로나 막 다 상한가 나오고 그리고 마스크까지 돌았어요. 이 코로나에 매수가 들어오는 건 알겠는데 좀 과하게 들어왔죠. 그만큼 투자할 게 지금 적기 때문에 매수가 좀 과열이 되고 있습니다. 몰리고 있어요, 테마가. 그래서 이게 슬슬 퍼질 때 바로 또 주가 급등이 나올 수가 있는 게 ESS라서 시장 캐파를 봤을 때나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거라서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중 NCS, 서진 시스템, 삼성 SDI 자, 분할로 체크해 보시고요. 자,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텔레그램 입장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 입장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텔레그램이 깔렸다면은 주꼬치의 당일 이슈라고 검색을 하면 되는데 그리고 텔레그램이 안 깔렸다면은 제 영상 설명창에 링크를 달아 놨어요. 이거를 클릭하면은 바로 이렇게 뜹니다. 열기만 누르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다운로드 우선은 1차로 해야 돼요. 1차로 다운로드 한 다음에 누르고 그다음에 여기 텔레그램 받기 다운로드 됐으면은 그다음에 이제 열기 누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는 텔레그램을 깔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기 프리뷰 채널을 누르게 되면 바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입장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눈팅 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은 다운로드 한 다음에 입장해 보시길 바랄게요. 왜냐면은 인터넷을 켜서 매번 링크를 들어가 가지고 요 프리뷰 채널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어플 깔아 가지고 제 방에 들어오시면 이게 바로바로 볼 수 있습니다. 입장해 보시면서 도움을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요즘에 변동성이 심해서 투자하기 힘드시죠?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알아서 분석해 주는 영상 보면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아,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설명해 줬으면 하는 테마가 있다라고 하면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어떤 뭐 말이건 댓글로 남겨 주시면은 제가 매일 보고 있으니까 댓글 남겨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